이번 영상은 사이토 나오키의 그림 실력이 좋아지는 치트 스킬 책을 협찬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.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선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데요.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를 해야 되고 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해요. 하지만 이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데요. 그건 바로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. 환경을 만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판타블렛을 처음 썼을 때의 일인데요. 전 개인적으로 선을 깔끔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. 하지만 판타블렛에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은 알 건데요. 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깔끔한 선을 긋기가 정말 힘들어요.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그려도 선이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당시에 전 포토샵을 작업했었는데 그땐 손떨림 방지 기능도 없었어요. 그렇게 막 한참을 스트레스 받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판을 좀 더 덜 미끄럽게 할 수는 없을까? 종이 질감이 나면 훨씬 선을 긋기가 쉬울 텐데 마침 근처에 A4 용지가 있길래 시험삼아 판타블렛 위에 붙여봤는데요. 그렇게 하니까 미끄러움이 사라지면서 선을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었어요.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환경만 바꿔줘도 그림을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? 그림 실력이 좋아진 치트 스킬 책을 읽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방법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, 신규 창을 연다. 그림은 항상 전체를 보면서 그려야 해요.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수작업을 할 땐 그림을 그리다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균형감 있게 그려지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예요. 하지만 디지털 그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화면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수작업을 할 때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볼 필요가 없이 그림 전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. 신규 창 여는 건 정말 간단한데요. 내가 작업하고 있는 창을 선택한 뒤에 창에 들어가서 캔버스 그리고 신규 창을 클릭해주면 바로 열어져요. 이렇게 열어진 창으로 그림이 현재 균형감 있게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. 두 번째, 도구를 제대로 활용한다. 그림을 그릴 때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제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구만 잘 써도 그림을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. 전 지금 판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A4 용지를 붙이는 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건 바로 병뚜껑을 붙이는 건데요. 판타블렛 밑에 병뚜껑을 붙여놓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. 왠지는 모르겠지만 경사가 살짝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. 세 번째, 자료를 옆에 둔다. 필요한 자료들을 모았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도 그랬어요. 자료를 찾고 그걸 쭉 한번 본 다음 감으로 그린 적이 정말 많았어요. 뭔가 자료를 보고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없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기억에만 의존하면서 그린다면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. 개인적으로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림의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선 자료를 자주 보면서 그려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늘 가까이에 두고 자주 봐야 해요. 이때 자료는 항상 열어두는 편이 좋은데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옆에 자료를 열어두는 거예요. 이렇게 해두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참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. 저 또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. 네 번째, 항상 하던 실수를 기억한다. 그림을 아무리 많이 그렸어도 자주 하는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요. 이럴 땐 내가 하는 실수를 기억해뒀다가 피드백을 해야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실수한 부분들을 메모를 하거나 캡처를 해둬서 저장을 해둬요. 그 뒤에 부족한 부분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계속 공부해요. 책을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작업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요.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시킬 부분들을 다시 그려요. 마지막으로 실수한 부분이 좀 나아졌다면 개선시키기 전 그림과 후 그림을 비교해봐요.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 그림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데요.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피드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블로그에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. 실제 제 블로그를 보면은 그림 그리기에 대한 강의들이 있잖아요. 이게 다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.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. 그 밖에도 이 책엔 그림의 매력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테크닉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적혀있어요.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러스트 가공 테크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. 전 그 부분에 적힌 방법을 통해서 일러스트를 그려봤는데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또 이 책은 그림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단 어느 정도 펜으로 낙서가 가능한 초보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재미있게 그립시다. 토드였습니다.